안녕하세요, 잡시공입니다. 최근 일본의 최신의 P1 대잠 초계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무기 수출을 희망하는 일본의 야심작이었던 P1 대잠 초계기가 굴욕을 당한 것인데요. NHK에 따르면 지난 7일 기후현에 있는 항공자위대 기지에 착륙하던 초계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주변 잔디밭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P1 초계기는 잠수함 탐지를 위해 해상 자위대가 운용하는 항공기로 순수 일본 기술로 운영 중입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주변에는 선명한 바퀴 자국이 남아있고 기체 앞부분이 가라앉은 것처럼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NHK는 기체가 잔디와 접촉하며 멈춘 것 같다고 설명했고 후지 뉴스 네트워크도 앞바퀴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해상 자위대 인도를 앞두고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은 여러가지 망신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일본인과 협력 아프간인을 대피를 위해 카불로 향했던 일본 자위대가 사실상 작전에 실패하고 말았었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계획한 대피 작전으로 아프간을 빠져나온 일본인은 교도통신 통신원 기자로 일해온 야스이 히로미 씨 단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일본 정부는 500명을 대피 지원 목표로 잡았었는데요. 작전 결과는 10명을 아프간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성공하는 데 그친 것입니다. 항공자위대 소속 C-130, C-2 수송기는 지난달 말 아프간 카불 공항으로 향했지만 초기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체 기술력이든 작전 능력이든 허점 투성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아프간 구출 작전, 일명 미라클 작전에서 일본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줘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우리 군이 공중급유 수송기 KC-330과 공군 수송기 C-130을 이용해 아프간 현지에 있던 특별 기여자들 390명을 긴급으로 구출해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외에서는 끊이지 않는 찬사가 쏟아졌는데요. 오늘은 미라클 작전에서 화력을 보여준 수송기인 우리나라의 KC-330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C-330의 원래 목적은 대한민국 공군을 훨씬 강력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우리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인 KC-330은 지난 2019년까지 총 4대가 도입됐습니다. KC-330은 마치 맥가이버 칼처럼 다재다능한 기능이 숨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주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공중급유의 경우 플라잉 붐 방식을 사용해 전투기의 공중급유를 실시합니다. 현대의 공중급유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브 앤 드래그 방식으로 긴 호스를 이용해 연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는 급유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종사의 높은 기량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악천후 상황에서도 거의 모든 항공기에 급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플라잉 붐 방식은 빨대처럼 생긴 붐을 항공기에 찔러 넣어 급유를 하는 방식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항공유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분당 최대 1200갤런을 급유할 수 있습니다. KC-330의 경우 플라잉 붐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KC-330에 장착된 플라잉 붐은 분당 최대 1200갤런의 항공유를 비행하는 전투기에 주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200갤런은 4542리터에 해당되며 중형차의 연료 탱크가 55리터 정도라고 감안하면 중형차 80여 대를 가득 주유할 수 있는 양입니다. 공중급유 외에도 KC-330은 인원 및 화물 수송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KC-330은 병력 300여 명과 화물 45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KC-330은 에어버스사의 A330-200 여객기를 기반으로 개조, 개발됐는데요. 에어버스사의 대형 민항기 A330을 바탕으로 제작한 기체로 현재 대한항공에서도 잘 쓰고 있는 민항기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해당 항공기를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KC-330은 동체 폭이 넓어 다양한 군용 화물을 탑재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내는 여객기처럼 모든 등급의 좌석 배치를 최적화할 수 있게 설계돼 있어 높은 수용력과 편안함을 보장하며 내부는 현대적인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병력 수송에서부터 VIP 고객 요구를 반영한 맞춤식 구성 등 다양한 방식 실내 배치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KC-330은 의무 후송 전용기로도 손쉽게 변형돼 활용할 수 있는데 실내의 경우 최대 130개의 의료용 침상을 실을 수 있습니다. KC-330은 베스트셀러 중장거리 여객기로 전세계에 1700대 이상 판매됐고 현재 1400대 이상이 운행 중입니다. 우리 공군은 KC-330 4대 도입에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여기에는 기본 항공기 가격 외에도 개조 개발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KC-330은 항공기용 적외선 전자 방해 장치가 장착돼 적의 대공 미사일을 교란시키고 회피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KC-330의 재원을 간단히 살펴보면 길이는 58.8m, 폭은 60.3m, 높이는 17.4m입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0.86, 최대 순항 고도는 약 12,600m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15,320km로 최대 연료 탑재량은 약 108톤입니다. 우리 군이 KC-330 도입을 검토할 당시 여러가지 이유로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여러 측면에서 KC-330 도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급유기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곳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본적인 임무인 공군 전투기 급유는 물론 국외에서 재난사고 때 국민수송, 국외 파병부대, 화물병력 수송, 국제평화유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숨을 건 미라클 구출 작전에서도 KC-330과 C-130이 투입돼 활약한 것처럼 지난 7월에는 KC-330 시그너스가 청해부대 제34진을 긴급 후송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백신 100만 회분 이송 작전에도 KC-330이 투입돼 발빠르게 얀센 백신을 국내로 수송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이라크 교민 수송과 아크부대 병력 교대에도 투입된 것은 물론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과 6.25 전사자 유해 송환에도 직접 나서 장거리 비행을 중간 기착지 없이 한 번에 다녀왔습니다. 유사시 병력 수송이나 재외국민 긴급 수송 작전에는 빠른 의사결정과 기체 동원이 필요한데요. 공중급유기는 민간 항공기와 달리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출격할 수 있어 KC-330이 자주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중급유기의 실질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과거 우리 군은 중국, 러시아 군용 침입과 일본의 독도 도발을 대비하기 위해 KC-330 도입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도는 한국, 중국, 일본 항공 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이라 공중급유가 필수적입니다. 기존 전투기만으로는 한정된 연료로 작전 시간이 제한돼 군용기 비행 궤적을 계속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중국은 한국이 카디즈 범위를 확대하자 우리 공군 대응 능력을 떠보려는 듯 이어도 인근 상공을 진입했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카디즈와 일본 방공 식별구역을 헤집고 다니는 훈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군이 카디즈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임무 대기 중인 전투기와 KC-330을 출격해 중국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F-15K 전투기는 단독으로 독도에서 30분, 이어도에서 20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F-16 전투기는 독도에서 10분, 이어도에서 5분 정도로 유사시 우리 공군이 해외 군용기에 카디즈 무단 진입 저지에 퇴거 조치까지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시간인데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속력을 높이거나 크게 방향을 바꾸는 전투 기동을 하면 연료 소비량이 급증해 임무 수행 시간도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무기체계가 KC-330인 것입니다. 현재 KC-330은 F-15K 전투기의 경우 10여 대, KF-16은 20여 대까지 급유할 수 있는데요. 우리군 주력인 F-15K와 KF-16 전투기가 공중 급유를 받으면 작전 가능 시간이 급유 1회당 1시간씩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KC-330에는 미사일 탐지 방해 장비도 달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작전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KC-330은 우리 전투기들의 전투 행동 반경과 작전 시간을 확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이 종합해보면 KC-330은 독도, 이어도 등 한국의 카디즈 수호를 위한 중요한 전략 무기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KC-330이 우리 군의 강한 힘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